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10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강의나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 10번 문제 교재에 보면 여기에 뭐라 적혀 있어? 단하고 뭐 Z 알파는 1마이너스 알파 100분의 수다 이런 게 적혀 있잖아. 그쵸? 근데 제가 교재에 있는 거를 강의용으로 옮기면 요 글자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꽉 찬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Z 알파 뭔지 다 서로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공통적인 표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서 굳이 이거 안 줘도 된다는 생각해. 이건 통계학에서 모두 다 공용으로 쓰는 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옛날부터 써와서 그런지 다들 단하고 문제 끝에 제타알파가 뭔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좀 지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교재를 뭐 너무 넘어가 버리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물론 안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가 엄청 길어갖고 그렇죠? 문제가 긴 문제들은 제가 뭐 당연한 부분들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교재에 이런 단서 조건이 왜 요 강의엔 없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삭제하고 강의를 진행한다. 자, 이런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타알파 뭔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인 정규 모집단이 있대.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인 정규 분포에서 9개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했답니다. 그렇죠? 정규 분포에서 나온 표본 평균도 뭐라고? 정규 분포라고. 평균이 뭐? 모평균. 분산이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 9분의 4란 소리죠. 그렇죠? n이 9고 시그마 제곱이 지금 모분산이 4니까 9분의 4란 소리고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돼? 3분의 2의 제곱이 되죠.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C를 찾아봐라. 요 말이죠. 그렇죠? 다시 써주면은 표본 평균이 1-2C보다 작은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해주는 요 C를 표준 정규분포의 뭐에 100분위 수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이 지금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의 확률은 뭐에? 표준화해서 구해줄 수 있죠. 계산해주면 1-2C 빼기 평균 1하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 3분의 2로 나눠주면 되죠. 되시죠? 그 값이 알파다. 요런 소리죠. 자, 그래 다시 써주면은 여기를 계산해주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지워주고 되시죠? 2랑 약분해갖고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3C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마이너스 2C 나누기 3분의 2 요런 경우에는 분수분의 분수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1분의 마이너스 2C다 생각해서 안에끼리 곱한 놈을 분모로 바깥끼리 곱한 놈을 분자로 보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3C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요렇게 분수꼴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알파래. 그렇죠? 그럼 요 상황을 이제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가 요렇게 있을 때 어딘가에 마이너스 3C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값보다 표준 정규분포가 작은 값이 나올 확률. 요 부분이 뭐래? 알파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큰 값이 나올 확률. 요 부분은 뭐야? 1-알파란 소리죠.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떤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그렇죠? 나올 확률이 1-알파면은 요거를 우리가 백분위수로 어떻게 표기해? Z 1-알파 요렇게 표기한다고. 되시죠? 그게 지금 뭐에? 마이너스 3C랑 같은 거라고. 그럼 따라서 C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Z 1-알파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3 요로 이항시키면은. 되시죠? 그래서 답을 봤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없잖아. 없으면은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요런 말이죠.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답에 없는 경우에는 또 뭘 생각해 줘야 돼? 요거의 대칭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죠? 요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되시죠? 요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3C가 뭘로 바뀌어? 3C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요 3C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 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알파가 되죠. 그렇죠? 다시 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 Z 알파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로 다시 풀면은 3C는 Z 알파다. 따라서 C는 3분의 1 Z 알파다.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정답이 있어 없어? 있죠. 3번. 요렇게 풀 수 있다고. 되시죠? C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Z 1마이너스 알파다. 물론 당연히 요렇게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Z 1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Z 알파잖아. 그쵸? 만약에 내가 요렇게 성립한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어. 예를 들어.
자,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Z알파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는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알파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로 갖다 쳐봐. 그쵸? 그럼 여기 Z 알파에 마이너스 붙인 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이 뭐가 돼? 알파가 되니까 요것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1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다시 써주면은 Z 1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Z 알파를 뭐 해주면 대입해 주면은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3분의 1의 Z 알파 나오게 되죠. 그쵸? 뭐 요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쵸? 요걸 구했는데 답이 없어. 그럼 내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시든 그래프에서 진짜 대칭 이동시켜서 구하시든 어쨌든 답에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문제에 단하고 막 이런 부가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게 뭐 문제 푸는데 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면은 제가 좀 강의 자료에서는 좀 삭제했다.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용어다 생각하고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뭐 해주면 돼?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 풀듯이 구해주시면 되고 답에 없어. 정규분포에 어떤 뭐 백분위수 구했는데 답이 없어. 그렇죠? 그럼 그 반대쪽에 답이 있구나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된다.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1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이 치른 수학시험 점수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2점이 정규분포를 따른데 모집단이 평균이 60, 분산이 12제곱인 뭐에 정규분포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답니다. 되시죠? 자, 여기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수학시험 점수를 X라 하지. 그렇죠? 이거는 한 개 표본 뽑았을 때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X도 뭐해? 모집단의 분포 그대로 따르고 있죠. 한 명 나온 놈인데 얘가 만약에 뭐 누구든 모집단에 있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집단의 분포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자, 그리고 36명을 뽑아서 표본평균 구한 거를 Y라 하지. Y는 뭐야? 36명의 표본평균이야. 그쵸?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표본평균도 당연히 뭐야? 정규분포 따르고 이때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 분산은 뭐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쵸? 그래서 36분의 시그마 제곱, 1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얘는 6의 제곱분의 12의 제곱이니까 6분의 12의 제곱이 돼서 얘는 그냥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원래 모집단의 모분산이 12의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곱은 어떻게 돼? 2의 제곱 4가 된다고. 그렇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보다 뭐 해진다고? 작아진다고. 그렇죠? 이거 앞에서 개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1, 2, 3, 4 구해봐라. 그럼 다 구할 수 있죠. 1번 둘의 평균은 같니? 60, 60, 모평균 60으로 같죠. 다음 2번 둘의 분산은 요 y의 분산에다가 2배 한 거니. 그쵸? 2번 해보면은 x의 분산이 몇이야? 12의 제곱이니까 144고 y의 분산은 뭐라고? 4라고. 여기다 2배 하면은 144 되니? 안 되죠. 이건 8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야. 그쵸? 그래서 바로 시험장에서는 바로 1번 오케이 맞아. 2번 틀렸네. 2번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x가 60보다 큰 확률이랑 y가 60보다 큰 확률 둘이 같니? 같죠? 왜? x도 정규분포 따르는데 그 60이란 값이 뭐야? 평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 구하면 0.5. y도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몇이야? 60. 그 평균보다 큰 확률이니까 얘도 0.5죠. 둘이 같고 3번도 맞고. 자, 다음에 4번 x가 72보다 작은 확률이랑 y가 62보다 작은 확률 같니? 그럼 뭐 해주면 돼? 둘이 표준화해서 비교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거 Z로 바꾸고 72에서 60 한번 뺀 다음에 요 12로 나누게 되면은 이 값이 1 나오죠. 그래서 표준 정렬부에서 1보다 작은 확률이 되고 자, 요쪽 부분은 똑같이 이거 Z로 바꾸고 62에서 60 빼고 얘의 표준 편차이 2로 나눠주면 똑같이 1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표준 정렬분포에서 1보다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다 맞게 된다고. 되시죠? 정답 2번 찾는 거 매우 쉬운 문제였고 그렇죠? 요거는 표본 그냥 한 개. 그렇죠? 표본 그냥 한 개는 그냥 모분산이랑 똑같다. y는 뭐야? 36명의 표본 평균. 되시죠?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해줘야 된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x 그냥 한 명, x1 한 명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한 개짜리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n이 1인 표본 평균인 거야. 뭐라고? n은 1인 표본 평균이라고. 그럼 얘도 당연히 정균보 따르고 평균은 뭐해? 모평균 그대로 갖다 쓰시고 분산이 어떻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름에 그럼 요거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분산 나오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표본은 한 개짜리 표본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좀 다른 생각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1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어느 화력발전소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일별 배출량은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렇죠?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건 아는데 모평균은 모르고 대신에 표준 편차가 1인 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되시죠? 당연히 현실에 이런 상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표준 편차 어떻게 알아요? 라는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은 표준 편차를 미리 연구해 놓은 거야. 그래서 모표준 편차를 구한 게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갖고 이게 모표준 편차로 써도 되는지를 한번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1로 쓰는 게 좀 타당해. 그럼 앞으로 그냥 모표준 편차 1이다 생각하고 이 이후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그냥 표준 편차는 1이다 치고 연구를 해라.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연구를 통해서 요 값을 쓰기로 한다라고 정하는 실제 상황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도 모르는 게 원래 맞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모표준 편차가 어떤 상수값으로 돼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과 상관없는데 한번 통계학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세상으로 돌아가냐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번 쓸데기 없는 말 한번 드렸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추출한 36개, n이 36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요걸로 평균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표본 평균이고. 그거랑 실제 모평균값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상수값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걔네 둘의 차이가 0.1 이상일 확률을 수식으로 적어보랍니다. 그렇죠? 수식으로 진짜 적어주면 돼. 지금 이 상황을 뭐 하면 돼? 식으로 적어주면 되죠. 손으로 진짜. P. 무슨 확률 구하래?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1 이상일 확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요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표본 평균이 클 수도 있고 모평균이 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차이인데 둘의 차이인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인데 이게 뭐 확률? 0.1 이상일 확률. 수식으로 쓰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론 정답에 있으면은 이걸 찍으면 되는데 정답 보기는 다 뭘로 돼 있어? Z 표준 정규분포로 돼 있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뭐 해주면 돼? 표준화 해주면 되죠. 자, 모집단이 지금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표본 평균도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쵸? 그때 평균 모평균. 분산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 36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은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표본 평균에 지금 표준 편차는 6분의 1이다까지 찾아주고 이거를 이제 표준화 Z로 바꿔주면 된다고. 자, 그럼 Z로 바꾸려고 어떻게 하면 돼? 바 X 빼기 모평균 나누기 자기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쵸?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Z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근데 요 수식에다가 내가 6분의 1을 나눴잖아. 그쵸? 그럼 이 옆쪽 부등식에도 뭐 해야 돼? 6분의 1로 나눠야죠. 요 옆쪽 부등식은 10분의 1인데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 6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자, 6분의 1로 나누는 게 뭐 하는 거야? 그냥 6을 곱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쵸? 나누기 6분의 1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건 다시 보면 곱하기로 보면은 그건 곱하기 6 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다시 쓰면은 이쪽이 뭐가 돼? 0.6이 되죠.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표준 정규분포의 절대값이 0.6보다 클 확률 구해주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려보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뭐야 하면 돼? 0.6보다 크면 되죠. 그렇죠? 요 확률 하면 된다고. 또는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부분에서 0.6보다 큰 확률이 된다고. 자, 우리가 절대값 풀어보겠습니다. 이 절대값이 3이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x가 진짜 3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되시죠? 자, 그 절대값의 부등식을 풀 때 x가 2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2에서 x가 2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절대값의 의미 뭐냐? 거리를 나타낸다고, 절대값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 0부터 거리야. 0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은 부분 따지면 수직선상에서 0이 있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2인 부분은 요렇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일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이렇게 크다로 돼 있으면은 거리가 2보다 뭐 해야 돼? 커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x가 요 경우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를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짜 x가 2보다 크든가
되시죠? 또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여기 0부터 거리인데 이 거리가 2보다 크면은 요 2인 부분보다 더 커지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인 부분보다 더 뭐해지면 돼? 작아지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z가 0.6보다 절대값 z가 0.6보다 크다는 말은 진짜 0.6보다 큰 거나 또는 마이너스 0.6보다 뭐해지면 돼? 작아지면 된다고. 되시죠?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수식으로 써준 놈은 누구냐? 이런 말이죠. 몇 번이야? 2번이 되죠. 왜냐? 이 확률이나 둘이 서로 뭐해? 지금 같으니까 z가 0.6보다 클 확률 여기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확률 부분의 넓이는 절대값이 작다, 0.6보다 작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되시죠? 0.6보다 진짜 작거나 마이너스 0.6보다 커갖고 0부터의 거리가 0.6 이하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라고. 되시죠? 크다 부분은 요 값보다도 크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값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풀어준다. 그렇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도 이 김에 익혀주시고 그래프 그려서 여기 맞는 수식들 찾아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야? 이 문제를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바꿔내기만 하면은 그 뒤에 어떻게든 Z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12번 뭐 좋은 문제니까 조금 어렵지만 좋은 문제니까 꼭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면은 모집단 1, 2가 있는데 그렇죠? X가 0, 1, 2 같고 그때의 확률 값들이 적힌 확률 분포표를 보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다 뭐야? 이산형 확률 변수죠. 되시죠? 그래서 각 모집단에서 100개씩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했대. 그쵸? 그럼 모집단 1에서 바 x1, 모집단 2에서 바 x2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걔네 둘이 더한 건 무슨 분포니? 요런 말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모집단이 지금 정규 분포야 아니야? 아니죠. 모집단 이산형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 절대 아니야. 근데 각 모집단에서 표본을 몇 개 뽑아? 100개 뽑는다고. n은 100을 뽑는다고. 100이면은 우리 통계학에서 뭐 하면 30보다 크면은 30보다 크잖아 100은. 그죠? 100 정도 되면 뭐해? 충분히 큰 경우라고 n이. 되시죠? 자, 모집단이 무슨 뭐 따르는지 모르지만 n이 뭐 하면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이 무슨 분포 따라? 정규 분포 따른다고. 되시죠? 근데 완벽하게 진짜 정규 분포가 되려면 n이 무한대까지 가야 돼. 그쵸? 근데 100은 완벽하게 무한대는 아니잖아. 100은 그냥 적당히 큰 거잖아. 충분히 큰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려고 근사 분포는 하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0이 완전 정규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랑 비슷해진다고. 되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뭐 정규 분포냐, 뭐 가까워지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모르는데 n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따릅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그쵸? 뭐 근사 분포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구분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x1도 정규 분포 따르고 x2의 표본 평균도 뭐에?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거 알았어. 그럼 이 각각의 뭘 구해야 돼? 평균과 분산을 구해줘야죠.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아?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평균 구할 수 있죠. 그쵸? 모평균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럼 몇이야? 3분의 1이네. 그쵸? 모평균이 3분의 1이야.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뭔데? 모평균이잖아. 그럼 여기가 3분의 1인 거죠. 자, 모분산도 구할 수 있어. 모분산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거 제곱해 1, 얘 제곱해 4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평균 구하면은 3분의 1이고 그냥 원래 평균 제곱하면은 9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3 빼기 9분의 1 하니까 9분의 2가 되죠. 그쵸? 모분산이 9분의 2야.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하는데?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준다고. 되시죠? 지금 n이 몇이야? 100이래며. 그럼 100분의 1 곱해줘. 그럼 어떻게 돼? 900분의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x1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줬죠. 그렇죠? 요런 방식으로 뭐해? x2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도 구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요 밑에의 경우 갖고 와서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모집단 2의 모평균 구해주시면 요렇게 곱하면은 3분의 1 더하기 여기가 원래 2였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제곱해서 산데 원래는 2였습니다. 2 곱하면은 3분의 4니까 3분의 5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평균이니까 3분의 5. 자, 분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제곱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이게 계산 몇이야? 3분의 9니까 3이죠. 3에서 얘의 제곱 9분의 25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얘가 9분의 27이니까 빼주면 9분의 2가 됩니다. 모분산이 9분의 2, 아까랑 똑같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n분의 1 곱해야지 표본평균에 뭐가 나와? 분산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900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x1 표본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고 x2 표본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기 때문에 둘이 더한 놈도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게 되죠. 되시죠? 그럼 평균끼리 뭐 해주고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2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하면. 그럼 분산끼리도 서로 독립이니까 분산끼리도 그냥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900분의 4. 그래서 x1의 표본평균 더하기 x2의 표본평균은 평균이 2, 분산이 900분의 4인 정규분포 따른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몰라. 정규분포가 아니야. 그쵸? 근데 n이 충분히 커. 그럼 표본평균이 뭐 한다고? 정규분포 따른다고. 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되시죠? 이건 앞에서 했잖아. 되시죠? 그리고 이게 정규분포 따르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쵸? 다 보기에 다 정규분포가 적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 따르겠네. 그리고 뭐만 찾으면 돼? 얘네 둘이 더한 평균과 분산만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뭐 정답 찍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더 정확히 알면 좋으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크면은 표본평균이 정규분포 따릅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13번도 지금 앞에 지금까지 표본평균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조금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C급으로 표시했고 요 14번도 그렇죠? 뭐가 나오냐면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값은 이라고 나오는데 확률 수렴이 요 23년 7급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 이전에도 없고 요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뭐 생각은 있다. 그렇죠? 근데 확률 수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확률 수렴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충분히 좀만 생각해 보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확률 수렴이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죠? 뭐 9급 시험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희박하고 앞으로도 한 5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C급은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라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x1부터 xn은 구간이 2, 4인 균일 분포에서 나온 표본이래. 오케이, 좋아.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통계량은 확률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니? 그렇죠? 확률 수렴 원래 식이 있어. 그렇죠? 그 수식으로 기억하면 좀 너무 어렵고 확률 수렴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요 값은 뭐가 되냐? 그렇죠? 요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얘는 표본에서 뽑은 놈이니까 n이 어떤 그냥 숫자일 거 아니야. 그죠? 뭐 1000개, 100개, 뭐 10개 이런 숫자라고. 그쵸? 근데 요 n을 진짜로 뭐 하면은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쵸? n이 완전 모집단이랑 완전 같아지게 만들면은 그쵸? 그럼 이 값은 몇이 나오냐? 그쵸? 그걸 찾으면 된다고. 그쵸? 그렇게 해서 찾아낸 값이 뭐야? 확률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그쵸? 확률 수렴을 간단하게 n이 점점 커지면은 어느 값으로 가느냐? 그쵸? 그걸 찾아주면 된다. 요렇게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센스를 발휘해야 돼. 그쵸? n이 뭐 무한대로 커지든가 말든 간에 요게 뭘까? 그쵸? 요게 뭔가를 봐줘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야? 이게 뭐야?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쵸? 근데 얘는 그 표본 평균을 요 위아래 분모 분자를 뭐 하는 거야? 뒤집어 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요 통계량은 뭔지 다시 보면은 표본 평균 분의 1이 됩니다. 그쵸? 분모 분자를 뒤집었으니까 역수 취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상황에서 n이 뭐 한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무수히 많이 가갖고 뭐해? 모집단지랑 똑같아진다고. 그쵸? n이 모집단이랑 똑같아져서 나온 표본들도 다 뭐야? 다 모집단인 거야. 되시죠? 그렇게 해서 뭘 구하래? 평균을 구하래. 그럼 그 값이 뭐야? 그 값이 모평균 아니야. 그렇죠? n이 모집단이랑 완전 똑같아져서 거기서 평균을 구하면은 이게 이제 뭐해? 표본 평균이 아니라 뭐야? 모평균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 통계량이 뭐가 돼? 모평균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평균 구할 수 있죠. 2에서 4인 균일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라며. 그렇죠?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면 몇이야? 3이잖아. 가운데 값.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평균 값이 뭐가 돼? 3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라고. 그렇죠? 문제만 보면 뭐해? 간단하죠.
그쵸? 근데 요 안에 확률 수렴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쵸? 요걸 보고서 뭘로 바꿔내야 돼? 내가 평균의 식이구나. 눈치를 채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표본 평균이 뭐가 돼? 모평균이 된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수학적 개념은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계산, 진짜 실제로 답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이 뭐야 평균 뒤집어 놓은 꼴이네. 요 문제 아무리 읽어봐도 평균은 여기서 구한 3 말고는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겠는데? 근데 정답에 또 3분의 1이 있네. 거꾸로 뒤집은. 그럼 정답 3번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23년 7급 보신 분들은 굳이 확률 수렴을 공부하시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좀 많이 맞히셨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배우지 않았던 그런 개념이 나왔을 때 어떻게라도 하면은 어떻게 정답을 맞출까? 그렇죠.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찍어서 맞추든 내가 정확히 알아서 풀어서 맞추든 어차피 1점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르는 부분들 문제, 특히 C급들이 그런데 C급들은 내가 이걸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어떻게라도 정답을 찾을까 하는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문제를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수렴 뭐 굳이 모르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 책 해설지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확률 수렴의 성질을 적어놨습니다. xn도 x가 되고yn도 y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렇죠? 그럼 둘이 더한 놈도 무한대로 가면 x 더하기 y가 되고 a, b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앞에서 뭐 했어? n분의 시그마 xi 다 더한 놈. 그쵸?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돼? 모평균이 돼. 그리고 어떤 gx란 함수는 뭐냐면은 x분의 1이라는 함수야. 되시죠? 그래서 xn이 x가 돼. n분의 시그마 xi가 뮤가 돼. 되시죠? 그다음에 gx가 x에서 연속인 함수, x분의 1은 연속인 함수입니다. 되시죠? 그럼 거기다 집어넣은 값도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값이 된다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거를 슝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시그마 xi분의 n이 되잖아.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뮤를 슝 집어넣었어. 그럼 뮤분의 1이 되잖아. 되시죠? 얘가 모평균이 되면은 이 값은 모평균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얘가 어떤 값으로 3우 아니 이게 아니죠. 얘가 3으로 수렴해. 되시죠? 그럼 이거 그냥 역수 취한 놈 얘도 뭐해? 그냥 3분의 1로 수렴한다. 그렇죠? 그냥 요렇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맘대로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최대한 뭐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굳이 확률 수렴 몰라도 된다. 그렇죠? 시험에 요때 23년 7급에 그냥 한번 나오고 말았던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해되시면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표본 평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해 배웠어. 그쵸? 표본 평균은 표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이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값이야. 실제 현실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리고 요 표본 평균으로 뭐해? 모평균을, 그쵸? 모평균을 대체해서 쓰면 된다고. 그쵸? 표본 평균 구했더니 30이 나왔어. 그럼 모평균도 30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해? 합리적이라고. 왜?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 유효 추정량, 일치 추정량 모든 추정량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초슈퍼 울트라 최고 좋은 추정량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 예측하는 거 맞는 말이라고. 되시죠? 자, 근데 이 표본 평균의 성질이 있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뭐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증명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들은 원래 실제로는 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죠. 통계학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 표본 평균 문제들에서는 모집단이 뭔지 막 이런 걸 알려주니까 얘네들도 실제로 뭐 할 수가 있게 됐어?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진짜 현실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값이다. 그렇죠. 그냥 요렇게 된다라는 게 통계학 이론적으로 그냥 증명되어 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표본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얘네를 실제로 못 구하잖아. 그렇죠?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얘네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없는 값입니다. 되시죠? 그냥 요렇게 된다라는 공식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모집단이 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에서 뽑은 표본들도 뭐고 정규 분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만든 표본 평균도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시죠? 다음에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내가 알 길이 없어. 근데 대신에 n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큰 경우야. 그쵸? 이런 경우에는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르는데 이때는 왜 정규 분포 따르는 거야?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따르는 거다.
요때 정규분포 따르는 거는 정규분포의 가법성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5단원에서 배웠던 정규분포의 가법성,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이 독립이면 걔네끼리 더하고 뺀 놈도 정규분포 따른다. 그렇죠? 그 성질에 의해서 따르는 거고, 요 경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이거 외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경우에서의 표본 평균은 웬만하면은 정규분포 따른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좀 정규분포 따른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셔도 된다. 되시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를 표준화해서 뭘 구할 수 있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표본 평균의 확률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량이, 이 추정량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표본 평균만 배운 건데 이제 뒤에서 표본 분산도 배우고 뭐 모비 비율도 배우고, 그렇죠? 다른 통계량들도 몇 개 배울 겁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그래서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고 계셔야지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통계량들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뒤에서 공부할 때마다 잘 정리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 마치고 다음 단원 표본 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